오늘 영자신문 읽어주는 강의는요, 지난 2020년 3월 11일자입니다. 3월 11일자면 일주일 전쯤 됐네요, 그죠? 금요일자예요. 코리아타임즈 사설 에디토리얼입니다. 제목은 Time for National Unity입니다. 국가 통합을 할 시간이다 이런 얘기니까 국민의 힘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야 할 시간이라 이겁니다. 그죠? 소제목은요, New Leader should bring change for the better. 그래서, 자, 새로 들어온 지도자는, 그죠? 어떤 변화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자, 더 나은 어떠한 것을 위해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제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20대 대통령인 이제 그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요, 초기는 일단 다 믿어야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믿어야 되는데 잘해주길 바라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1960년 서울 태생이에요. 서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그죠? 여태껏 그 누굽니까? 저분은 이제 이승만 예전 대통령은 이제 황해도 해주촌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서울 출신인가요?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대구 쪽, 그죠? 그리고 뭐 거제 쪽, 부산이죠. 그러니까 그쪽 뭐 전라도 목포 쪽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 출신은 아마 윤석열 씨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분의 선친과 조부가 충청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충청도에서 아니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대통령이 나왔는데 왜 우리만 안 나오냐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한 달이 건너갔고 저기 윤석열 씨의 그 조부와 선친이 충청도 출신인데요. 아마 공중과 논산 출신 같아요. 어느 분이 논산이고 어느 분이 공진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강원도에서도 어머니가 강릉 출신이라서 상당히 좀 강원도 사람들이 표를 찍어준 것 같아요. 참 웃기는 거예요. 아직도 그 지역주의, 지연주의에 빠져 따라가는군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시민의 자격을 부여받았지만은 국민의 의식으로 행동하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민과 이 국민에 대한 그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지역주의 이런 건요, 시민 시대에 가지면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대감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이 대감초등학교가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유 누구라고 하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있었는데, 아닌가요? 누구야? 제가 이제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그 사람이 대강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정말 대강초등학교 한 2회쯤 되는 사람인데요. 이 대강초등학교가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대강학원이라 해서. 꽤 오래 다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인가 있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나 볼 거예요. 옛날에 대강고등학교라고 김재박 씨가 나온 학교도요. 야구 좀 곧잘 했었죠. 지금은 많이 이제 떨어졌죠, 그죠? 이게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씨가 집안이 괜찮다라는 거죠.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집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당시 공립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연구원이 공립학교의 실태가 너무 안 좋은 걸 아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보냈죠. 그렇죠?
우리 사회 공교육이 그렇게 참 엉터리 했다는 거죠. 시민의식을 가르쳐야 할 그 공교육기관에서 국민의식을 가르치는 걸 하니 인재들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랑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뺑뺑이 세대니까 이 사람이 다니던 중고등학교 시절은 뺑뺑이에요. 이렇게 추첨을 해갖고 들어가고요. 뭐 중앙고등학교도 뭐 연합고사나 보고 들어가던 그런 시절입니다. 저하고 같은 세대 때 이제 그 중고등학교에 그런 우리나라 그 교육 시절을 다녔고요. 서울대 법학과를 79년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0학번 세대인데요. 저하고 1년 차있죠, 그죠? 1년 차입니다. 이 사람이 79년이니까 본고사 폐지 딱 1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79년에 법학과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그 아버지가 윤기중 씨라고 연세대 교수인데 경제학을 전공했고, 어머니는 이화여대 교수를 지내다 그만두신 분 같아요. 응? 집안이 좋아요. 집안 분위기가 벌써 공부를 하는 분위기예요. 굉장히 지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런 데서 그 어떤 정치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죠. 집안 이런 데서 좀 탐욕에 빠지지 않는 한풀이였다는 그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그 여유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 어, 도덕과 윤리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식들이 교육 환경 속에서 태어나야지만이 자라야지만이 올바른 어떤 걸 이끌어갈 수 있어요. 무슨 윤기중 씨라든가 최승자 씨가 1930년 전후 세대 때가 나이 같은데 이분들은 어, 그, 일본에서, 일본 시대 때 태어나갖고, 일본 시대 때 이제 중학교 좀 다녔겠죠. 그렇죠? 중학교를 아마 일본 시대 때 다녔을 것 같아요. 30년생 아니면 30년 초대생이니까.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모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당시에 사립학교를 60년 후반때 70년 초까지 다닐 정도면요. 굉장히 잘 살았다는 겁니다. 부럽죠, 그렇죠? 근데 사법고시를 늦게 붙였어요. 91년에 사법고시 합격했으니까 1983년에 83년에 이 사람이 졸업을 2월 달에 졸업한 걸로 돼 있어요. 확인을 받았는데 한 9년 정도 있다가 8년 정도 있다가 합격했으니까 이제 늦은 거죠, 그렇죠? 늦게 뭐 할 수도 있죠, 뭐. 자, 9위는 이제 1970 김건희 씨인데요. 92년에 이제 태어났어요. 나이 차가 13살 차이예요. 13살 차이. 나이가 참 많죠. 그렇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20대의 나이 차이는 문제가 많지만요. 이게 좀 39살, 40살하고 53세가 되면 나이 차이가 못 느껴 살아가는데 그 옛날 어른들이 한 10년 정도는 차이 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럴 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식이 좀 없나 봐요, 자식이. 이제 뭐, 폐경기도 지나고 임신하기가 힘들라겠죠, 그렇죠? 모르겠죠, 뭐, 요즘 모슬이 좋으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씨의 양력이래요, 뭐, 경기대 예술대학, 숙명여대 나는데, 뭐, 정말, 참, 여기 나와갖고, 대통령 부인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어떤 김건희 씨의 사주가 대통령 부인이 될 사주였나요? 그 덕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대강 그렇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런 겁니다. 이 새로운 정부는요, 윤석열 정부는요,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니? 대선 결과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반드시 연립정부를 취해야지만 성공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대통령 수반이 돼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데요. 지난 20대 대선 결과가 국민의힘당이 48.5이고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니? 나를 안 찍어주는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 정부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장관과 장차관을 임명할 수 있겠지만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국정은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상대당에서 그쪽 부서의 장관이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요. 그쪽 사람을 발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정부를 갈 수가 없습니다. 표차가 24만 표예요. 이 표는요. 말 한마디 한 대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부정적인 이런 것만 흘려내면요. 이 정도 표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런 거예요. 15대 때 김대중하고 이해창 씨가 붙었는데 그때 어째 1.53%인데 그때 표가 39만 표대예요. 그때 이해창 씨가 왜 실수를 했는가니 내가 대법원에 있으면서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일이 바빠갖고 아들이 뭐 병역을 받는지 뭘 받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 말을 과연 국민들이 당시에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때 말 한마디가 그 내가 몰랐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아. 거짓말이고 사실 응? 전적으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다라고 해갖고 그걸 표로 좀 돌려달라. 그걸 받아들일 때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꾸 회피했잖아요. 예, 그때 너 어떤 책사가 뭔가 대사를 잘못 읽은 거죠. 이번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읽은 거는 대세를 흐름의 대세를 이런 말 한마디 표차를요 못 바꾼 거죠. 대세를 못 읽었어요. 대세 흐름의 대세를 민주당의 어떤 누군가 운영 이 대선을 움직이는 누군가였잖아요. 수장이 못 읽은 것 같아요. 또한 왜 제가 연립정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의석수가 300석인데 현재 민주당이 172석 거대 당이에요. 거대 당. 모든 법률 이런 건요. 이 민주당을 통해서 얻지 못하면요. 좋은 법안도 있잖아요. 발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네, 삼고 초려라 그랬잖아요. 상대당에 가서 현재 지금 윤석열 새 정부가 상대당에 가서 연립정부의 장관으로 몇 명을 반드시 추천해달라 그래야 됩니다. 예. 하기 싫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언론들이 농락을 하면 안 돼요. 언론들이 조선동아중앙 이런 조동중들이 이런 것들을 농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매경이나 한경 이런 것들이 이런 뭡니까 예전에 한나라당 쪽 공화당 쪽에 이런 것을 이렇게 지지했던 이런 신문들은요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하도록 깔면 안 돼요. 이러면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언론하고 좀 멀리 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의 자산을 겸허하게 받아야 돼 언론을 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걸 얘기했죠? 이걸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려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당내 정치인들이 이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그리고 원칙을 지키며 결정하는 일 전에 반드시 다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내 친윤파 후손들의 얘기는 좀 멀리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요,
민주당 쪽에서 내세운 게 그거죠. 너희들이 친일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정말 그 대통령 당선인이 내가 친일 복선이 아니다 라고 하려면요, 이들을 좀 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일 복선들의 이 당내, 국민의힘 당내 이 사람들은요, 국가라든가 국민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 탐욕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나친 사대주의식 외교는 피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당 유능한이는 과감히 기용하는 당평책을 항상 수시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교 안보인 국방을 함부로 교체하기는 수시로 바꾸는 정책은 삼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다음 정부도 이어가게 하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경제는요, 이 단순한 그런 일자리가 아닌 첨단 기술에 꾸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그 일자리 창출은요,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이 거시안적 차원에서 기업들이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자, 또 볼까요? 대북 정책은요, 굉장히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취할 자세인데요. 이 북한이 우리와 시원이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념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이요? 70년이 넘는 시간이 좀 우리가 갈라섰어요. 그럼요, 말과 행동이 틀린 그런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1476년에요. 476년에 동로마하고 있잖아요. 서노마라고 이제 어, 이게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470 몇 년인가에 서로마가 이제 멸망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뭐로 나눠졌어요?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해서 세 개 프랑크로 나눠졌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천년의 중세가 나왔죠. 그렇죠? 천년의 중세가 나오는 기간 동안 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뭐 지금의 프랑스어, 그리고 또 독일어, 또 이탈리아어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오랜 시간 또 이렇게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북한은요 또 다른 국가가 상상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대북을 끌어안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돼요. 그 대북한의 경제는 남북 수준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전문가들의 한문에서. 따라서 국제사회 절대 우호 관계 설립과 동시에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문에 북한에 밀사를 보내는 하나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얼마 더 들어가더라도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는 대북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 내용 굉장히 많아요. 외교, 동북아시아 외교라든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몇 가지를 이렇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자, Time for National Unity입니다. 그죠? 국민 통합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자, 봐요. 자, 윤석열 the candidate of the main conservativ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was elected as the country next president Wednesday. 자, 윤석열 후보자죠. 주요 보수 야당의 이 국민의힘당의 어떤 그 후보자 윤석열 씨가 당선됐어요.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으로서 당선됐다고 그랬는데 지난 수요일 날 선거를 하겠죠. 자, 그는요 48.56%를 얻었어요. 유권자 48.5%인데 이재명은 물리쳤다고 그랬죠. 근데 이재명 씨는요 여당인 민주당의 미칠로인데 그 이재명 씨는요 47.88%를 얻었다 그럽니다. 가너라고 하는 것이 뭐 흉측하다는 뜻이에요. 자, 윤은요 예전에 그 검찰총장 출신이죠. 그리고 정치 신인이에요. 자, 노바이스 또는 노비스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사실 그 라틴,
라틴 계통의 나노 그 냄새가 많이 나죠. 예, 초심자라든가 푸내기, 미숙자라는 뜻인데요. 신임,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뉴입니다, 뉴. 정치적인 신인이라는 거죠. 이 유는요, 선거를 이겼죠. 강계 근소차예요. 역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근소차로 이 선거를 이겼다 그럽니다. 자, 근데 이 노비스가 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노비스가 그렇죠? 뉴입니다, 뉴. 영어의 뉴의 뉴. 자, 근데 이 보사노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사노바는 이제 포르투갈어인데요. 음악의 보사노바가. 해석을 하면요. 새로운 출행이라고 하는 그 뜻인데요. 이 라틴 계열의 단어들. 라틴 계열이 뭐죠? 라틴 계열이 어딘 거 아니? 이 프랑스어라든가 포르투갈어, 루마니아, 이탈리아 쭉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어휘들은 다 라틴 계열이에요. 라틴 계열. 이 단어들은요. 이 형용사가 명사에 이렇게 뒤로 와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데요. 이 노바가 사실 새로운이라는 거예요. 뉴. 그래서 새로운 유행이라는데 이게 포르투갈에서 나온 그 단어인데요. 브라질의 음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조금 그런 좀 색다른 그런 음악이 있는데 이게 보사노바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보사노바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시간 나면 유튜브로 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막 노바 백신이라는 그런 치료약 들어봤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걸 하면 영어로 쓰면 이런데, 노바 백신, 그렇죠? 새로운 백신이라는 거죠. 노바에스가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Yuan's victory reflects the people aspiration for a change of government. 윤의 승리는요, 국민의 어떤 열망을 반영하는 거죠. change of the government라고 하는요, 정권 교체예요.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는데요. 그러나 그는요, 실패했어요. 좀 압도적인 표차의 어떤 표를 얻는 데는 실패했죠. 따라서 그는요, 억셉트 일렉션,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리고 listen to, 어떠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만 하죠. 어떤 사람들이죠? 그의 상대를 지지한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표차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표차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자, 그래서요. 그런 거죠. 자, 볼까요? 자, 이제 더 릴렉싱이죠.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노력을 기려야 할 시점이었다는 거죠. 자, 러시인더 뉴코리아,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대한민국.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서 어떤 것을 알리는 그러한 노력들을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할 때라는 겁니다. 양 두 갈래의 어떤 경쟁이죠. 양측의 경쟁은요, 너무 과열됐죠. 아주 부정적인, 그죠? 상대 비방을 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과열됐어요. 몸을 숨긴 채. 경쟁이죠. 더 나은 정책 제안에 대한 경쟁을 이렇게 막으면서요. 부정적인 네거티브 선거죠. 이런 것으로 과열됐다 그럽니다. 자, 유권자들은요. 굉장히 이념적이고 지역적이고 세대별 그리고 남녀 이런 성적인 면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이렇게 나눠졌다 그럽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그럼으로써 퍼스트 첫째, 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씨와 그의 당은 국민의힘 당은요
이 해야 할 첫 번째 게임이 뭔가 하니 이 분할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B2용법은 뭐라 그랬죠? 해야만 하는 마스터의 마스터. have to. 그쵸? 의약과 소원이라 해서 의무, 예정, 가능, 운명, 소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요, 하나로 묶는, 어?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또한요, 새로운 정치를요, 가져야만 해요. 국가에. 대다수 많은 국민들, 한국 사람들은요, 빼드어 미드라고 하는 건요, 뭐뭐의 진저리가 나다인데, 이 The Political Establishment는요, 이 정치라고 하는 권력에서는요, 기존의 정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권력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에요, 어떤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한테 불어넣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치 권력들은 어떻죠? It's mired in ideological and partisan struggle. 그죠? 이념적이고 아주 당파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찐득찐득 혼탁해졌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이요. 거기에다 그들은요, 이제 공정과 정의, 상식을 이제 회복시켜야만 해요.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순수당했던 거죠. 문재인 정권 정부 아래에서 굉장히 어떤 데미지를 당했다 그럽니다. 자, 이퀄리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뭔가 아니요. 이 국가 통합, 국민에 대한 생각들을 통합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어떤 조화를 중지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간 그 수락연설에서요, 윤석열을 말하기를 자기는요, 국가 통합, 국민 통합을 고려할 것이라는 거죠. 그의 최고의 그 어떤 그 과제로서 국민 통합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럽니다. 그렇죠? 예, 하겠다고 고려할 것이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we must work.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 국민들을 위해서 뭐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further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바라는데요, 그렇죠? 자, 윤석열이가 림노스톤, 어터널 투더 exactly what he said, 그렇죠? 온갖 수단을 이렇게 뭐 하기를 우리는 바란다는 거죠. 그가 말한 것들을 정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을 우리는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have no stone 어터널은 하나의 수건인데요. 무엇을 하려고 힘을 쓰다는 겁니다. 백방으로 힘을 쓴다는 한다는데요. 좀 어렵죠? 잘 익혀두세요.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상되는 건요. 우리는 유는요, 이 야당과 함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초당적인 어떤 지지를 확실하게 해서 그의 정책에 대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야당과의 절대적인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야당과 협조 굉장히 필요하다 그럽니다. 자, 그는요, 이 초당적인 협조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국민의힘당은요, 이유가 뭔가 하니, 국민의힘당은 단지 110석밖에 안 돼요. 그렇죠? 국회 300석 의석에도 이것밖에 안 돼요. 반면에 이 DPK, 여당인 국민당은 현재 지금 172석의 거대라는 거죠. 따라서 협치 정치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뭐다요? 바로 마스터. 반드시 필수라는 거죠. 그러나 achieving this is easy said than done. 이것을 달성한다는 건요, 행동하는 것보다 말이 더 쉽다는 거죠. 이 말이 뭔 말이죠?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되어야 돼요. 이거를 행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했을 거면 안 되고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의혹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리저 올선됐어. 이제 또한 뭐가 필요한 거 아니? 그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민 통합 정부를 형성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통합 정부입니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뭐뭐 한 후에. 그의 경쟁이 안철수 있죠. 소수당이에요. 세 석밖에 안 된다 그러죠. 자, 그 중간에서 중도 이제 그 사퇴를 했죠. 어떠한 그 단독 야당 후보를 이렇게 뭐 만들기 위해서 중도에서 사퇴한 안철수죠. 한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요 헤르베르 원형이에요. 헤르베르 원형입니다. 익스트라 마일은 더 큰 그림이에요. 더 먼 거리니까 그렇죠. 좀 더 넓은 연립 정부를 콜리션 거버먼트 정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가져가는 편이 더 낫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윤이 발언한 언급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자, 그는요 야당이 어디 통제되는 국회를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 아니?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는 딱 그러는데 민주주의를 더 나게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야당으로 인해 지배받는 그런 국회가 돼가도록 하겠다고 그런 그 언급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As he said, 그가 말한 대로 유는요 should make a since effort 정말 진정한 노력들을 기해만 한다는 거죠. 포지 파트너십 with the opposition partner 야당과의 어떤 그 동반자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들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는 주저하지 말아야 하죠. 그래 야당과의 어떤 협력을 찾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국가를 국가에 더 나은 국가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는요 야당과의 협치를 찾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는 또한요 through preparation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For former cabinet nominated competent and qualified figure. 그렇죠? 어떤 내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거니? 자, 그 어떤 수상, 국무총리를 위해서 유능하고 자질이 있는 그러한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내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국무위원들이죠. 5월에 취임을 앞두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는 거죠. 자, 경제 회복을 이렇게 속도화 내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죠. 자, 한편 이러한 그 다시 이렇게 출현하고 있는 그 코비드 19이죠. 팬데믹. 이런 것의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통제 아래로 이런 것을 갖고 오는데 집중을 해야만 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경제 회복을 다시 일으키고 하는 와중에서도요. 다시 출현하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거를 잡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럽니다. 물론 경제를요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건요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어떤 간에 이 나라가요 심각한 다운사이드 굉장한 불황이죠. 위험한 그런 그 위험들입니다. 폴아웃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부산물이죠. 부산물.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따른 어떤 부산물과 같은 그러한 일련의 어떤 그러한 위험 굉장히 좋지 않은 위험에 이렇게 직면한 시점에 경제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인터내셔널 이코노미. 그죠? 국제 그 경제 제재, 러시아에 대한 국제 경제 제재와 치솟는 오일 가격, 이런 것들은요, 이 수출 주도에 있는 한국 경제에요, 심각한 타격으로 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return to normal life withou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지속적인 경제 성장 없이는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럽니다. 자, 유는요, concentrates the restarting the national growth죠. 국가의 성장 동력을요, 다시 시작하는데 집중을 해야만 하죠.
promote deregulation. 자, 이거 보니까 그 규제죠. 규제 타파요. 그리고 혁신, 그리고 엔터프라이너십. 이 엔터프라이너십이라는 건요,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가 약속한 대로죠. 그가 선거 내내 약속한 대로 그 탈규제, 그리고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중전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제 성장력을 다시 시작하는 데 집중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He also must be, 어떤 노력을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20대, 30대의 어떤 젊은 사람들에게 어,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게다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저소득층 가게에 대한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중소상인들을 어떤 거 보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 그렇죠? 코로나19 어떤 규제죠. 다른 기업 그 어떤 운영하는 데서 코로나19로부터 이렇게 그 발생으로부터 나타난 손실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는요 또한 그의 약속을 지켜 말이죠. 2,500만 어떤 그 가구죠. 이 가구에 대한 것을 공급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죠. 이 과열된 그런 주택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자, 대통령 문재인의 실패한 이 주택 정책은요,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쵸.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잘못 쓰면서 집값이 막 폭등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자, 볼까요? Provide quality. 이 질적인 아파트들을 공급해주고, 그렇죠? 적절한 가격이에요. 적절한 가격으로 질적인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주택 부족을 이렇게 잡는데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중요한 거다는 거죠. 세금 분담이에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주택 소유자인 거 아니? 재산 투기예요. 재산 투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뭔가 아니? 집 한 채가 달랑인데 집 한 채 갖고 그 집값이 강남에 있다가 해서 뭐 몇십억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세 부담은요, 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강남에 몇십원 몇백, 집 한 채가 몇십원 몇백짜리 있으면 그 사람은 강북에 대단한 그 부동산 그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게 있죠. 자기가 달랑 사는, 한, 뭐, 뭐, 그, 10억, 20억짜리 집 한 채만 서울에, 강북에 30평대 있다 그러면, 그럼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하나, 30억, 서울에서 20억, 30억짜리 집 있는 사람이 건물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강남에 100억대, 200억대, 50억대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강북에 건물들 꽤 갖고 있어요. 예.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또 볼까요? 보세요. 자, 이 새로 들어온 정부는요, 새 정부는요, 어떠한 외교 정책을 이제 이렇게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냉전이에요. 미국과 이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신냉전으로 나타난 것을, 이걸 대체하기 대비한 새로운 외교 정책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자, 윤이 약속한 대로, 한국은요, 안보 동맹,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정학적 그 환경 상황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안보 위협
다루는데 딜이니까요. 딜인이 거래하다죠. 장사하다, 매매하다인데 여기는 딜리더니까 다루는 거예요. 현재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더욱이 국가는요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를요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요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요.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to maintain rigid preset 문재인 policy striking balance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문 대통령의 정책이에요. 자, 이 거대 초강국들과 사이에서 어떤 그 균형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유지하는 것은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버리스 우르비 better for Seoul, 그렇죠? To keep the better ties with the both Western and basic to maximize the national interest. 자, 그러나요, 이 대한민국이 더 나은 이런 워싱턴과 그리고 중국이에요. 국가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가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유는요, take the hard line. 북한에 대해서요, 강경 입장을 취할 거로서 이렇게 예측되느랍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전략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정은 현재 북한 정권을 이렇게 유도해서요, 비핵화와 평화 흐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런요, 또한요, 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아주 가까운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화와 외교를 바탕으로 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미국의 정부와 미국과의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현 당선자는요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 북한이 ICBM 어떤 그 발사와 핵 실험을 재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만 한다 그럽니다. 네, 오늘 강의가 좀 끝났네요. 내용이 좀 길지요. 취임인데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갖고 좀 많이 길었네요. 자, 새로운 어떤 그 정보가요. 새로운 정보가 하여튼 잘 되기를 이제 바랄 뿐입니다. 잘 되겠죠, 그렇죠? 잘 되기를 바랄 뿐이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끝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